안녕하세요. 딩글댕글입니다. 오늘은 음식 설명보다 주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귀멸의 칼날 리뷰입니다.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요즘 좀 백수다 보니까 시간 날 때 좀 못 봤던 것들을 몰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애니든 뭐 이런 것들을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오늘이 목요일인데 제가 월요일에 귀멸의 칼날을 시작을 해가지고 3일 만인 어제 이제 모든 애니를 끝냈고, 근데 또 운 좋게 내일인 22일 금요일에 무한성 1부작이 또 개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정은 전혀 모르고 시작을 갑자기 했던 거였는데 또 운 좋게 그렇게 돼서 좀 겸사겸사 이제 무한성도 개봉을 하고 하니까 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음식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렌코쿠 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주로 정식? 이제 코주로가 정말 짧고 굵은 그런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코주로가 이제 극 중에서 이렇게 소고기 같은 도시락이랑 이제 소바를 먹어요. 근데 물론 코주로는 온소바를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날씨가 날씨인 만큼 냉소바를 좀 시켰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종류는 다를 겁니다. 근데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시켜봤는데 이거는 그냥 규동 도시락이라는 메뉴를 시켰어요. 멘부리라는 데서 두 개 다 시켰고요. 규동 도시락에는 뭐 이렇게 고로케랑 가라아게랑 새우튀김 그리고 규동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리뷰 남기면 주신다 그래서 버터갈릭 감자튀김도 받아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 때는 만화책만 좀 봤고, 근데 그마저도 뭐 엄청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애니메이션은 뭐 디즈니나 지브리나 뭐 이런 것만 거의 다 챙겨보고, 일본 소년 만화 애니도 물론 봤는데 이제 거의 어릴 때 이제 TV에서 많이 방영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통 봤고,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었고, 성인이 돼서는 계속 안 보다가 이제 작년에 진격의 거인을 이제 보면서, 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일본 애니는 진격의 거인으로 좀 입문을 했다고 보면 되는 아주 라이트한 애니 초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격의 거인을 보고 엄청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원래도 이제 만화책으로 엄청 좋아했던 헌터헌터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격의 거인 다음으로 정주행을 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 선택한 애니가 바로 이 귀멸의 칼날입니다. 헌터헌터도 사실 제가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음에 좀 제대로 한번 애정을 더 담아서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진격의 거인도 최근에 되게 진격의 거인을 붐이 다시 일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잠해질만 할 때 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음료는요, 제가 요즘 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가지고 녹차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녹차도 카페인이 있어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탄산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녹차를 좀 마실게요. 맛있다. 냉모밀부터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짭짤하고 깔끔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가라아게를 한번 먹어볼게요. 양배추 샐러드 먼저 한 입에 좀 털어 넣어보겠습니다. 와사비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매운 와사비였어. 가라아게 타르타르 소스 찍어가지고. 음, 소스. 음. 규동에 이렇게 날계란이 이렇게 있네요. 규동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날계란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음. 우리나라 치면 그냥 불고기, 제가 귀멸의 칼날을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보는 애니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워낙 뭐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장 큰 이유는 완결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화책만 완결이 나고 애니는 완결이 안 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진짜 좌절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같이 이제 좀 라이트하게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떤 부분이 좀 재밌게 봤나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막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어쨌건 뭐 세계관 설명이나 뭐 어떤 캐릭터의 설명들을 좀 할 때 약간은 스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려고요. 와,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음, 음. 엄청 달달한 버터갈릭 소스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일본의 뭐 다이쇼 시대래요. 극중 주인공의 입에서 나온 어떤 특정된 시대인데, 뭐 저는 뭐 일본의 이런 시대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1912년 이후로 어느 정도 근대화가 진행이 된 일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전 근대적 복장과 이제 서양의 양식이 좀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나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런 혼재된 모습들이 좀 이미 근대화가 좀 진행된 다이쇼 시대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비판들인데, 사실 이거는 뭐 픽션이라 뭐 저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뭐 픽션이라고 좀 받아들여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눅눅해지기 전에 이 새우튀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애니의 핵심이 되는 소재는 이제 혈귀라는 존재들인데, 얘네는 이제 밤마다 사람들을 이제 습격해서 잡아먹는 존재들이에요. 얘네의 약점이 있어요. 얘네는 햇빛을 못 봐요. 몸이 이제 타들어가면서 소멸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고, 얘네는 물론 팔이 잘리든 어디가 잘리든 금방 재생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어떤 특수한 철로 만든 검으로 목을 완벽하게 베었을 때 이제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꽃이 있는데, 얘네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등꽃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등꽃으로 뭐 독을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 약점은 이렇게 세 개. 해, 이런 철로 만든 검, 그리고 등꽃,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비 영화나 뱀파이어 영화 같은 거 보면 얘네가 왜 처음에 왜 이런 게 생겼을까라는 거에 대한 명쾌함이 없는데, 이 만화는 딱 명쾌하게 그 시초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런 모든 혈기의 근원은 키부츠지 무자한이라는 이제 혈기, 사람이었다가 혈기가 된 인간인데, 얘는 이제 뭐 어떤 뭐 여러 어떤 그런 일들로, 뭐 여러 일은 아니죠. 어떤 뭐 일로 하여간 혈기가 돼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혈기의 기본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는 애예요. 햇빛을 못 보고 뭐 이런 애인데, 얘가 이제 불멸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태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자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어서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거의 뭐 100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살고 있는 혈기 대장입니다. 이렇게 악의 무리가 있으면 이제 이 악을 해치우려고 하는 선의 무리들도 또 있을 거잖아요. 혈기와 싸우는 조직, 귀살대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귀살대는 우부야시키라는 그 가문이 이렇게 이끌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귀살대를 만들었고, 이 가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기의 근원인 키부츠지 무장과 같은 일족이에요. 그 일족에서 줬던 놈을 이제 배출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하늘의 저주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이게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저주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주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런 걸 뭐 자문 같은 걸 받았는지 했더니, 그놈을, 그 무잔을 없애면 너네가 이제 뭐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귀살대를 청설하게 된 거고, 이제 계속 죽어버리니까 씨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종족? 일족들하고 계속 혼례를 하면서 그 나이를 한 20대 정도까지 살 수 있게끔 좀 늘려놔요. 얘네 가문과 귀살대를 이끄는 그런 당주가 있는데, 뭐 이제 애닛은 큰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거의 진짜 완전 초등학생? 아기 때부터 그 당주가 돼요. 자기 아버지가 거의 20대 초중반에 죽어버리면 바로 그 아들이 그걸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네, 불쌍한
인생을 몇백 년을 이렇게 살면서 무잔을 잡기 위해 그렇게 네, 노력하고 있는 가문이고, 이제 이 귀살 때는 말 그대로 이제 혈기들을 잡는 전투원들이에요. 뭐 무잔을 잡는 게 어쨌거나 최종 목표긴 하지만 그 무잔이 만들어 놓은 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인간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잔챙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잡는 그런, 뭐 말하자면 인증받지 못한 경찰 같은 느낌인 건데, 이제 얘네는 계급이 존재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계급이 존재를 하고, 귀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최종 선별이라는 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최종 선별에 통과를 하면 가장 끝 계급인 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자기의 공헌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 끝에는 이제 주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불병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제 주라는 최상위 전투원들이 있는데, 주는 말 그대로 이제 기둥 주자로 이 귀살대의 기둥이 되는 전투원들이다 해서 진짜 귀살대 안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이 주가 됩니다. 주도 그렇고 모든 귀살대들은 아마 이제 자기 스승님한테 훈련을 받게 되면서 최종 선별까지 이제 통과해 오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 물, 바람, 바위, 뭐 뱀, 벌레, 사랑, 뭐 안개, 막 그런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고, 이게 뭐 스승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무조건 스승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닌 게, 또 자기만의 또 그런 기질이 있어서 뭐 스승과 다른 계통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그 자기 계통의 어떤 그 호흡을 배워요. 되게 호흡이 되게 이 만화에서 그 강함의 좀, 뭐랄까, 원천? 강함의 시작 같은 느낌인데, 물의 호흡, 뭐 바람의 호흡,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호흡들로 여러 이제 기술들로 강한 혈기들을 잡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의 세계관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가는 그런 주인공 탄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주인공 탄지로는 되게 화목한 가정의 장남이에요. 막 동생도 한 대여섯 명이 있고, 깊은 산속에 살고,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숯을 구워서 파는 그런 좀 소박한 그런 가문인데, 탄지로가 숯을 팔러 마을에 간 사이에 혈기가 집에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대부분 다 몰살시키고, 바로 밑에 동생인 네즈코는 살아남았지만 혈기가 되어 있어요. 한지로는 이제 네즈코를 인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이제 막 적들을 물리치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엄청 맛있는 감자 그렇게예요. 그럼 이 애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추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줄거리를 뭐 제가 하나하나 막 그 몇 개 몇 개마다 얘기를 해봤자 뭐 뻔해요. 그냥 혈기 무찌르고 결국에는 대장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 애니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고찰? 저만의? 아니면 저만의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전형적인 정말 소년 만화거든요. 그게 되게 진부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깔끔하다. 명작으로 꼽히는 수많은 소년 만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원피스가 있고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보다가 다 포기했어요. 원피스도 그렇고 막 나루토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제 스토리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귀멸의 칼날은 정말 뻔한 소년 만화 스토리로, 그것도 그리고 뭐 혈기라는 그런 어떤 캐릭터도 너무 뻔하잖아요. 되게 새로운 그런 악이 아니라, 예를 들면 헌터헌터의 키메라엔트는 너무 기발하잖아요. 얘네의 어떤 그런 막 섭씨 교배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특이한 설정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미 있는 뭐 뱀파이어 같은 것들을 갖고 오고 그냥 이 뱀파이어를 때려잡고 뱀파이어 근원을 때려잡아 버리는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단순하거든요.
또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되게 최상의 가치가 되는 만화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스토리가 참 그냥 단순하다? 단조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게 일단 아주 뭔가 시원시원해요. 뭔가 스토리가 질질 끄는 법 없이 시원시원하게 넘어가고 물론 이제 그 극 중에서 엄청 강한 적이 있으면은 얘가 막 뇌절을 하면서 다시 막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또 죽여야 되는 이렇게 하면 죽을래? 안 죽어? 막 이러면서 약간 이 부분에선 뇌절이 있는데 안 죽게 되는 그 설정도 또 되게 뭐랄까 재밌어요. 이게 그냥 아유 막 안 죽네 막 질질 끄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 이런 애도 이런 캐릭터도 갑자기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걔도 결국에는 또 이제 해결책을 찾는 또 그런 소년 만화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 깔끔한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뭔가 스토리에 큰 특별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만화가 어떻게 전 세계 2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이번에 개봉한 그 무한성 1부작은 지금 일본에서 1,8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0만만 넘어도 와, 막 완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뭐 기준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애니메이션이 1,800만 물론 애니 강국이긴 하지만 그런 1,8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건 좀 엄청난 기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스토리로 그 정도의 팬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이 만화의 되게 장점은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들어요. 일단 뭐 주인공인 산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는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동생들에게 다정한 오빠이자 형이어서 오히려 약간의 거부감까지 들 정도로 너무 다정한 아이거든요. 근데 뭔가 진심은 통한다고 그 탄지로의 그런 따뜻하고 정의로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되게 염세주의에 찌든 어떤 저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그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되게 위로받고. 탄지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캐릭터들이 물론 약간의 이제 미운 부분들도 막 있어요. 얘는 왜 이래? 얘 성격 왜 이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이거를 덮을 만한 엄청나게 강한 어떤 귀여운 부분들이나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작가님이 그런 어떤 캐릭터의 밸런스를 너무너무 잘 잡아두신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는 이런 큐주로 같은 캐릭터라던가 뭐 여러 이제 다른 뭐 동료들 뭐 주들 이런 애들이 다 각각의 매력들이 존재하고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 안에서 되게 진심을 다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렇게 혈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느 순간 같은 편이 돼서 막 응원하게 되고 제발 죽지 말아줘 하게 되는 네, 그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 세 번째는 애니의 힘이 좀 있어요. 이게 만화책으로도 제가 좀 봤는데 작화가 막 와 완전 별로다까지는 아니지만 애니와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거든요. 애니가 작화가 진짜 좋고 또 제가 애니를 한 10년 넘게 안 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애니를 다시 시작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격세지감을 느끼게 돼요. 진격의 거인에서도 그런 막 화려한 액션 씬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되게 감탄을 하고 그 기술력에 되게 놀랐었는데 와, 김열의 칼날도 정말 액션이 엄청 진짜 잘 만들었고요. 또 액션 그런 어떤 뭔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애니를 이제 연출하는 분들도 진짜 뭐 영화 감독과 정말 다르지 않은 연출력들이 있어. 뭐 특히 이제 이번에도 이제 개봉하는 무한성을 애니로 표현하는 그 부분은 이거는 뭐 제가 뭐 봤을 때는 작화라기보다는 거의 컴퓨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들을 좀 구현한 것 같던데 와, 너무 잘 구현했고, 그런 속도감이나 그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거의 만화책에서 애니로 넘어갔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으로 애니를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이 애니의 힘이 또 이 만화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개인적인 추천 이유인데, 일단 완결이 났어요, 스토리가. 이게 재밌어도, 너무너무 재밌어도, 완결이 안 나서 되게 시작하기 꺼려지는 만화가 스스로 빽빽하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 애니는 다 안 만들어졌어도, 만화로 완결이 났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만화다. 이 정도 대작 중에 완결난 만화 진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린다, 시작을. 그래서 아까 캐릭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진짜 제가 오래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뭐 그렇게 그닥 안 좋은 캐릭터를 꼽기는 쉬운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좀 애니 볼 때 제일 불쌍한 애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피스면 물론 불쌍한 애들 많고 초파도 너무 불쌍하고 한데 제일 불쌍한 애가 로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로빈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뭔가 안쓰럽다는 생각에.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몰라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진격의 거인은 애들이 대부분이 다 불쌍해요. 대부분이 그 가족을 이제 혈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귀살대에 들어간 애들이 정말 그냥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되게 가족한테 되게 심한 뭔가 학대를 당했던 그런 과거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다 불쌍해서 누구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귀멸의 칼날을 보신 진짜 많은 분들이 랭고쿠 큐주로를 최애 캐릭터로 많이 뽑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뭐 이해는 너무 돼요. 왜냐면 미워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는 캐릭터거든요. 진짜 완전 무결, 완벽한 그런 캐릭터고, 뭐 그만큼 좀 이제 아쉬움이 또 짙어서 애정을 가지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뭐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뭐 표주로도 당연히 불쌍한 부분이 또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저도 물론 당연히 너무 좋아하지만, 막 제일 좋은 정도인가? 그건 막 그렇게 좋아하기에는 좀 덜 불쌍해서 저는 제일 좋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간 진짜 하나 꼽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저한테 최고의 애니는 진격의 거인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이제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 귀멸의 칼날을 받고 또 최근에 이제 헌터헌터를 전체 이제 애니로 정주행을 하고도 느낀 게 제가 둘 다 너무 이제 좋아하는 만화가 되었지만 어떤 그 스토리의 완성도나 그런 레벨이 진격의 거인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헌터헌터도 진짜 그 아이디어나 그런 그 디테일이 진짜 있는 엄청 좋은 만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얘가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결국 이 매듭을 잘 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소년 만화가 마무리를 짓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딱 목표가 있는 만화가 그나마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만화인데 귀멸의 칼날은 키부츠지 무잔을 죽이는 것이 이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딴 길로 거의 잘 안 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되게 충실하게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23권 만에 빠르게 완결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원피스를 보세요. 원피스는 이제 처음 목표가 이제 로저가 남긴 원피스라는 보물을 찾는 게 이제 첫 목적이었는데 이 찾는 과정을 아주 미친 듯이 확장을 해버렸잖아요. 이제는 처음 목적이 뭐였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아. 뭐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10년 전에 본 게 마지막이거든요. 28년째 지금 연재 중인데 또 뭐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그리고 헌터헌터를 보면은 당초 맨 처음 시작은 곤이 아빠를 찾으러 떠나는 그런 모험, 헌터가 되는 그런 모험이 이제 애초에 시작이었는데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야기가 완전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7년째 연재 중인 거죠. 근데 이제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1년에 완결을 냈으니까 11년? 12년 정도 만에 이제 완결을 냈는데 제가 이제 애니까지 완결이 다 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1화부터 최종화까지 이야기상 쓸쓸데기 없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스토리상 필요한 부분만 있다고 해야 될까? 또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도 되게 심오해요. 하나하나 이 인간이 엄청 깊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에 녹아 있잖아요. 근데 또 이야기 자체는 되게 스피디하고 흡입력이 있고 계속 반전이 나오고 막 그렇게 흡입되어서 막 같이 달리다 보면 결국 끝에 도달해 있는 힘있고 멋진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되게 막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런 어떤 설정이잖아요, 설정도. 아, 진짜 너무 완벽한 만화이지 않나. 또 애니의 그런 표현력도 어떤 그런 스토리를 진짜 완벽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너무 좋은 작화와 그런 기술력의 집합체이지 않나. 고기에 비해 밥을 너무 많이 주셨다. 와, 진짜 짜다. 근데 그래서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애니를 어제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완결이 안 났다는 걸 알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를 개봉한다길래 이름도 무한성 편이고 해가지고 아싸 이제 마지막 편을 영화관 가서 보면은 끝이다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한성 전투만 세 부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그 무한성 전투에서 무찔러야 되는 애들 양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이 무찔러야 되고 걔네가 또 얼마나 죽이기가 힘들겠어요. 죽였다가 또 살아나고 죽였다가 또 살아나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세 부작으로 쪼개지는 것도 그냥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그렇게. 음. 막 약간 감자 그렇게 하는데 얘는 고구마 그렇게 해요. 전 감자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고구마가 맛있네요. 와, 맛있다. 이 고구마나 감자로 꽉 막힌 목을 딱 뚫어줄 때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맨밥이라서 솔직히 못 먹겠어요. 감자나 마저 먹으려고요. 아, 다음 애니를, 아, 나루토를 다시 보고 싶은데, 아, 또 너무 완결난 것만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빨리 다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싶단 말이죠. 나루토는 예전에 이제 만화책으로 봤었거든요. 잘 보다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좀 찾지 않고 있는데 몇 년 전이었나? 완결 소식이 나가지고 이제 볼 때가 됐구만 했는데 아 이것도 만화책만 완결이고 애니는 완결 안 난 거 아니야? 찾아봐야겠네요. 나루토도 재밌잖아요. 진짜 대표적인 소년 만화? 근데 귀멸의 칼날이 소년 만화인데 너무 잔인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19세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소년 만화인데 어른만 볼 수 있어. 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내내 열심히 본 귀멸의 칼날 리뷰를 좀 해보면서 그 귀멸의 칼날 안에서 나온 음식들을 좀 먹어봤어요. 비슷하게 최대한. 원래는 하도 오니기리? 그러니까 주먹밥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시락과 소바를 준비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